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입니다. 오늘 이제 비욘디 방송을 위해서 우리 이미지 교수님과 같이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교수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미지입니다. 현재 국제두통학회에서 조수진 회장님과 함께 군발두통 특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1일이 군발두통 인식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국제두통학회 캠페인과 함께 이렇게 대한두통학회에서 특별 방송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딱 환절기가 되니까 환자들이 많이 군발두통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아직 홈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재발돼서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3월 20일이라는 이런 날짜를 기념해서 좀 더 혹시라도 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병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찾아온 군발두통 치료법이 있나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군발두통은 어떤 두통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진짜 병원에 와서 군발두통이라고 하시는 분 보면 다른 군발두통이 아니라 녹내장인 분도 있고 또 편두통이라고 하고 오셨는데 군발두통인 분들도 있어요. 군발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심한 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비어 베리가 아니라 익스트림리 베리, 시비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이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산통이라든지 우리가 요로결석 통증보다도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주로 많이 아픈 분은 눈이나 머리, 그 다음에 이마 이쪽이 주로 아프지만 특징적으로 한쪽만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눈이 충혈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주 인상적인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되고 이렇게 심한 대신 이미지 교수님 나오고 있어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심한 대신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고 3시간 정도 그러니까 15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을 안 먹더라도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진짜 방을 온 곳을 돌면서 이렇게 얼굴을 쥐어뜯다시피 하셔서 도대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통에 환자분이 이제 본인이 이것들을 보여줌으로 아마 영국 분이셨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영국에서도 군발두통을 인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군발이라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두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오는 게 많이 오면은 하루에 8번도 올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인데 하루에 2-3번 온다고 생각하면 이 극심한 두통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두통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죠. 너무 아플 때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올 여유를 못 잡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쫙 한 달 내내 너무너무 아프다가 그 다음에 또 한 1년 가까이 안 아프기도 하고 9개월 안 아프기도 하고 2년 동안 안 아프기도 해요. 이제 군발두통이 끝났나? 진짜 이젠 다시 안 아플까? 기대할 때쯤이면 다시 아파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 군발기, 두통이 막 자주 오시는 이 군발기라고 얘기하는 시기는 한두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가고요. 물론 이걸 1년 내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에 한두 번 이렇게 쭉 없다가 군발기가 또 오죠. 근데 문제는 군발두통이 있는 분 중에 편두통이 있는 분도 있어서 이 중간중간에 편두통도 있고 긴장형 두통도 있고 찌름 두통도 있고요. 군발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두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한가 라고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두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을 시도하신 분도 있고 우울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울하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두통이 너무 심해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땐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69.2%의 환자가 죽겠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이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쩌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44.2% 이렇게 굉장히 또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또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시니까요. 예. 네, 저 연구가 저희 조수진 회장님과 함께 진행했던 한국인 군발두통의 자살 사고에 대한 연구였는데, 군발 기간 동안에 환자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 두통은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겠다고 느껴질 만큼 심했던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좀 이렇게 본격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44.2%, 그리고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했던 환자분들도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두통이 뭐 우울증에 의한 두통이거나 내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울, 불안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기보다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 불안이 생기고, 또한 이제 유병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두통으로 인한 나쁜 경험을 많이 하였을수록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마음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군발기가 종료되면 이런 마음이 또 정상화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군발기는 너무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자체가 직업을 유지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상의 고통 자체도 죽음을 유도할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환자분을 괴롭게 하는 거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근데 그 두통인 걸 알면 그래도 치료할 방법을 찾을 텐데 내가 병명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아파요? 라는 걸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가 12살 때부터 아팠는데 내가 25살 때 혹은 35살 때 겨우 군발두통이란 말을 알게 됐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평균 5년입니다. 이 5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1년 365일 곱하기 5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500일 동안, 뭐 1000일이 아니라 1500일 동안도 환자분이 진단을 못 받으신 거죠. 길면 30년 이상 진단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무슨 피검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 있는 의사가 봐야 되고 이런 특징을 모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이 나오고 또 군발두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진단 지연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밤 10시에 나와서 이런 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좀 군발두통을 좀 더 잘 말씀드려서 좀 진단을 좀 더 빨리 받고 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또 사회적으로 군발두통에 좀 관심을 갖고 군발두통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의료계에서나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 지원이 길수록 당연히 우울하고 불안한 자살 사고가 또 증가되겠죠. 자, 군발두통이 왜 발생하는지는 우리 이미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왜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상하부 후방에 이상 활성을 보이는 병이다. 시상하부라고 하면은 이제 인체의 생체시계 역할을 하고 있는 항상성 중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외부 환경은 사실 변동이 많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있고 또 이렇게 어두움, 뭐 조도 이런 것도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서도 이런 환경,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런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감지해서 인체 내부에서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주기성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돼야 되는 항상성을 지켜주거나 그런 주기성과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면,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야 되고 밤에는 안 먹고 낮에는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 이제 수면 식욕과 일주기 리듬을 다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조절하는 중추고, 낮에는 이제 바깥에 날씨가 기온이 높고 밤에는 떨어지더라도 내 몸의 체온은 일정해야 되는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이렇게 복잡한, 아주 작지만 복잡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상하부가 기본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정상이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상 활성을 보이는 병이고요. 다행한 거는 이제 그 이상 활성이 스스로 좋아지긴 합니다. 스스로 정상화되시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한두 달 정도 이제 이상 시기를 겪으면서 이상 두통을 겪으시다가 또 멀쩡해지시긴 합니다. 이 시상하부가 이제 두통으로 연결되는 회로는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알고 있고, 3차 신경과 자율신경계가 같이 역할한다고 해서 3차 자율신경두통이라고 해서 군발두통의 좀 특징 증상 중에 이제 눈물이 조금 고인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그런 이제 이런 분비적인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왜 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오는 병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조금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편두통도 그렇고 군발두통도 그렇고 뭔가 생길 사람한테 생긴다. 근데 그 생기는 게 외부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유전적으로 소인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유전자가 문제일까 하는 의심을 하고 했던 연구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돼서 무슨 뭐 상염, 석체, 우성, 열성 이렇게 유전되는 병은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조금 유전체 전체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상인과 확실히 다른 어떤 유전적인 다름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저 그래프가 이제 그건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제 그 그래프는 그냥 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이제 이런 유전체적인 이제 질병을 예측하는 어떤 측면이 발견돼 가지고 뭔가 유전인자가 확실히 있다. 거기 저희 나라도 이제 참여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좀 세팅해서 대한두통학회 임원진 분들과 아마 같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의 유전인자도 곧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환자분 중에서 가족 중에 군발두통이 있다는 분들을 좀 몇 번 보셨나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아버지가 군발두통인데 딸이 편두통인 환자는 봤거든요. 근데 저도 한 두세 명 정도 기억나요. 자기 형제분이 그렇다, 아버님이 그랬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가족적인 경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가족적인 분들은 조금 빨리 발병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담배나 뭐 흡연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치료법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마 치료 때문에 오늘 방송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발두통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 그것도 강력한 치료법이 있다. 근데 군발두통의 치료법을 조금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그 환자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발두통이 오는 것을 막는 예방치료. 그러니까 이미 군발두통이라는 병이 나한테 발병한 건 맞거든요. 이제 이걸 예방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군발 기간에 들어섰다. 내 시상하부가 이상활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두통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치료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발 기간 중에 두통이 올 수 있는데 두통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두통을 해소시키는 것을 급성기 치료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예방 치료라고 하면 꼭 무슨 백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에 대한 예방인 거고, 이 예방 치료라는 건 이제 군발기가 시작돼서 막 아프고 시작했을 때 그 오는 군발두통의 횟수나 빈도를 차이가 나는 걸, 이건 꼭 치료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방치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장 많이 쓰는 치료법일 것 같은데, 먹는 약, 경구약물 중에서 예방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라파밀 성분 가장 많이 쓰고, 또 이제 리튬 성분 쓸 수 있습니다. 그 약물명으로는 그 이솝틴정이나 탄산 리튬정을 처방받으신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약 다 이제 저희가 뭐 두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 정도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효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용량을 천천히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픈데 군발두통 막 극심한 두통이 막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데 효과가 막 몇 주 이상 나온다고 하면 조금 그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약물의 어떤 조금 그 발현 타이밍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약물을 쓰게 될 때는 초반에 빨리 두통을 가라앉히는 다른 치료가 좀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를 경구약,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쓰여왔지만 이게 근거가 있느냐, 정말 좋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진료 지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추천받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좋은 연구가 하나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100ml의 프레드니졸론, 그러니까 많이 처방받으신 소론도정으로 하자면 20알 분량입니다. 그 정도의 고용량을 5일 먹고 그 다음부터 3일마다 점차 감량해가는 치료법으로서 빠르게 이제 군발 두통이 좋아지는가를 본 연구였고요. 그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그냥 이제 위약, 아무 성분도 아닌 약이었고 파란색이 스테로이드제 복용한 환자분인데 복용하자마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통 빈도가 빠르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장점은 이제 효과가 빠르고 돈이 거의 안 드는 저렴한 약물입니다. 단점은 이제 조금 호르몬제다 보니까 그 여드름이나 체중 증가, 불면, 속쓰림 등의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아픈 게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면 이제 이 정도 부작용은 뭐 견딜만 하다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작용 관리하면서 쓰면은 또 일시적으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조수진 회장님 같으면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하는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이 올라가는 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먹을 때는 밥을 한 3분의 2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 엉덩이를 붙이지 마세요. 돌아다니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고 뭐 그 외에 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호들은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에 따른 위험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술 많이 먹고 체중 많이 늘고도 또 그 자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이 노력하시면 의사가 또 도와드리면 충분히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 예. 네, 유일하게 조금 이제 금기라고 하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뭐 최대한 안 쓰시면은 좋겠는데 정 이거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면 당뇨 환자분이더라도 뭐 단기간 입원해서 이제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해가면서 쓴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가 좋은 것보다 군발 두통이 힘든 거죠. 이제 그게 예, 더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요. 뭐 그 다음 주시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두신경 차단술입니다. 후두신경 차단술이란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어서 두통학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말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후두신경 차단술을 하는 위치에 후두신경 차단술처럼 주사를 하는데 보통은 곡소마취제를 사용하지만 이제 군발두통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꼭 들어가는 것이 치료 효과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거는 곡소주사하고 이제 머리 뒤에 피하주사, 이렇게 두피로 감각을 전달하는 후두신경에 대한 이제 곡소주사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미미해가지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자주 고용량으로 맞으면은 전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제 전문가의 어떤 감독 하에서 쓰시면은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요. 효과 빠른 편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이제 효과 유지 기간이 개인차가 있지만 좀 짧을 수 있어서 하루 이틀밖에 안 갔어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뭐 2주 3주 가면서 이번 군발기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굉장히 난치성 환자분들 이걸 반복 주사해드린 경험이 좀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이쪽에 통증이 좀 늘어나면서 주사가 힘들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써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대안은 최근에 나온 이제 CGRP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항체 엠겔러티 주사제입니다. 사실 이런 그 CGRP 항체 계열의 신약이 편두통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고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입증을 받았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엠겔러티라고 하는 약이 유일하게 군발 두통에 대해서 효과를 입증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엠겔러티 너무 좋은 약인데요. 그 주사 한 번 하면은 그냥 한 달 가기 때문에 뭐 먹는 약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부담이 없고 부작용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뭐 임신, 수유부, 뭐 어린이, 뭐 어떤 뭐 내과적 어떤 질환, 뭐 협심증 이런 게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좀 아직 안전성 데이터가 저희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좀 사용을 권고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컨디션에서는 이제 이 주사에 따른 무슨 뭐 졸리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몸 안으로 흡수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전혀 우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이제 비용이 너무 크다. 그 방문하시는 병원에 따라 이제 비급여 주사기 때문에 좀 금액이 편차가 있을 거고요. 뭐 못해도 50만 원 이상 합니다. 한 번 맞는데. 근데 이게 군발 두통엔 사실 편두통 용량의 2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 달 후에 또 맞게 되면은 비용 부담이 이제 또 많아져가지고 그게 제일 좀. 원래 군발 두통에 맞는 용량은 편두통 용량보다 더 많은 300mg을 맞는다고 하는데 또 그런 용량의 약도 지금 없긴 하고요. 단지 군발기가 편두통에 비해서 좀 좋은 장점이란, 편두통은 1년 내내 아프다면 군발 두통은 한 달에 2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거의 군발기 되자마자 요이 땅 하고 병원을 못 오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으면 한 번만 맞아도 효과들이 충분히 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으셔서 너무 늦게 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약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같으면 한 번은 맞아보실 만한 약인 것 같습니다. 변비가 있긴 해도 변비도 미리 좀 주의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군발두통 환자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봤을 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그 다기관 군발두통 연구 조두진 회장님 주도하에 이제 262명 환자를 추적을 했더니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 경구 스테로이드제, 후두와 스테로이드 주사, 베라파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였고, 또 리튬이라고 하는 경구약도 많이 쓰이는데 많은 경우에 병합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참여한 연구자들은 병합 치료로 했을 때 반응률이 뭐 조금 편차는 있지만 뭐 80% 전후, 뭐 높게는 뭐 90%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거 기반 치료를 했을 때 10명 중에 8명 또는 9명까지 호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시도록 네,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인 결과거든요. 그런 거라 이렇게 또 아프다니라는 실망감이 더 크긴 한데 치료를 잘 하시면 결과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근거 기반 치료로 해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극단적인 뭐 나만의 방법, 어떤 미신적인 방법 또는 어떤 뭐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 먼저 이제 근거 기반 치료를 해보시면 성공률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시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군발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 지난 군발기에 이 약이 더 도움됐어요, 이 약은 어떻게 불편했어요를 좀 본인이 좀 경험을 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발두통한테 수첩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이거 들고 가서 당신은 이 약이 좋았다고 좀 얘기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급성기 치료 말씀드릴게요. 군발두통은 특징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빨리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빨리 효과가 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소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산소는 우선 흡입하면 1분 내에 금방 산소 농도가 올라가고 영향을 주거든요. 산소의 효과가 나는 이유는 혈관 수축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대개 한 70~80% 환자분들이 좋아집니다. 한 15분 정도 흡수를 하면 되는데 한 100%의 고용량, 이 의료용 산소라고 적혀 있는 거라서 절대로 뭐 공용용 산소가 아니라 의료용 산소여야 하고, 그 다음 이런 비제호흡 마스크로 해야 농도가 올라갑니다. 15리터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산소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나한테 효과적인 용량으로 하시면 좋겠고, 산소는 해가 될까요? 뭐 산소 독성이 있나요? 걱정하시는데 되게 건강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막 천식이 있으시고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은 이런 고용량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하실 수 있어서 대부분 군발두통 환자분들은 산소에 금기증으로 못 쓰신 분들은 별로 없고, 단지 이런 산소가 국가급여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중국도 급여가 되고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다 되는데, 많은 나라가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죠. 저희 나라가 안 돼서 참 가끔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환자분에게 좀 가슴이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 더 의료
기관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고 환자분들도 좀 많이 사회적으로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 산소 치료가 또 어려운 점은 이 산소통 자체가 많이 비싼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에 잘 들어와 있지 않고 되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산소 발생기로 사용합니다. 산소 발생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기계 하나 놓으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농축하는 거예요. 농축하면은 100%는 아니어도 한 95% 이상. 그리고 많은 유량은 한 5리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군발두통 환자한테 쓸 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소 발생기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이제 비저온 마스크를 이용해서 군발두통 치료에 쓰죠. 처음에 저희가 한 2~3명 해서 요건 국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대개는 금방 이게 기계 키고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뭐 1분 내에도 키고 5분 내에도 키시더라고요. 그리고 30분 내에 두통이 좋아지는 거죠. 3시간 동안 아플 게 30분 내에 두통이 사라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또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든 아까 좀 전에 이 산소통이든 그 무엇이라도 군발두통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희망이고 아마 이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마 그런 연구들을 해서 군발두통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게 요만한 거라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차 트렁크에 넣어서 회사에 갖고 가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가 꼭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좋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쓰는 거는 트립탄제죠. 그제 트립탄제는 원래는 편두통 약이에요. 편두통 약인데 군발두통에도 들어요. 그리고 진통제가 아니라 뇌에 작용해서 신경 조절과 혈관 수축 작용을 나타난다고 보죠. 그 중에 이제 트립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7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작용이 가장 빠른 게 조믹정이라는 거죠. 조믹정이라는 거라서 군발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이 조믹정에 나와 있어요. 원래는 트립탄제도 주사제나 흡입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주사제나 흡입제가 잘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나마 가장 작용이 빠른 조믹정을 드리게 됩니다. 트립탄제 우리가 편두통 환자한테는 한 달에 9일 이내로 쓰라고 해요. 근데 군발두통 환자는 너무 많이 아프셔서 9일만 쓰란 말을 도저히 저희가 말을 못하고 그냥 쓰세요. 군발기가 끝나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트립탄만 쓰지 마시고 예방약을 써서 빨리 조절을 해봅시다 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죠. 근데 이제 군발두통 환자들도 이제 세월 가면 나이도 드실 텐데 이제 심혈관 질환자가 되면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군발기를 최소화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제도 중요하고 예방치료가 처음부터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에르고타민, 아까 크레밍. 이제 크레밍이라는 것은 에르고타민 플러스 카페인의 약이죠. 이 2가지 성분을 합친 약이라서 이것도 편두통 전문 치료제. 이게 전문 치료제라는 말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편두통에 맞는 약이다. 그냥 단순 진통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혈압에는 혈압약, 당뇨에는 당뇨약 있는 것처럼 편두통엔 편두통 전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을 참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참았지만 두통은 자꾸자꾸 심해질 수 있거든요. 잘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발두통에 대해서는 연구된 적이 별로 없죠. 사실 약도 좀 싸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환자들이 쓰고 환자들이 좋았다고도 하고 이제 이 크레밍의 장점은 작용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군발두통이 좀 더 긴 분 같으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약 트립탄, 옥시겐, 그 다음에 에르고타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한 게 트립탄이 한 반 정도죠. 이 산소랑 트립탄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효과들이 있고 사람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그럼 쓸 수 있겠고 카페인이라 이 자다가 머리 아픈데 이거 먹으면 잠자는데 불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카페인 성분이 혈관을 약간 수축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리도카인 스프레이 선생님도 몇 번 써보셨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었고 저희도 몇 번 쓰는데 긴 노즐 요걸 콧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쫙 하고 스프레이를 하거든요. 장점은 바른 거죠. 스프레이가 딱 되니까 머리에 있는 신경절 쪽으로 전달이 돼서 빨리 효과가 나면서 이제 두통을 안정화시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좀 맛있어요. 그리고 이 콧구멍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쓸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먹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있고 아까 혈관 수축제를 안 쓸 수도 있으면서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도 쓰긴 합니다.
그럼 급성기 치료제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우리 예방치료만 잘해도 한 90%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급성기 치료의 성공률은 산소 같은 경우는 한 8, 90%, 다 한 8, 90%는 나옵니다. 그러신 거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소로 쓰다가 안 되면은 트립탄을 먹는 분도 있고 또 아플 걸 너무 아시니까 아프기 한 이제 느낌이 뒷목부터 아픈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트립탄을 먹으면 이게 산불 끄는 것처럼 초기에 약을 쓰면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 거라서 그 프리엠트 트리트런 선제적 치료라고 하죠. 그렇게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산소를 틀면서 트립탄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효과적이라서 뭐 환자분 원하시는 대로 쓰기는 하고 또 트립탄에다가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지게 해드릴 수는 있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 물론 이제 외국에는 이제 저희 미주신경 자극기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기전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한다는 기전이 아마도 환자분들이 가끔 운동 열심히 하면 두통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기전이랑 같은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 심하게 하는 것도 체력이 돼야 합니다. 그러신 거다 보니까는 그런 것만 갖고 하기는 환자분들이 항상 내가 이 약을 먹을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약보다 더 성공률이 높은 게 있으면 하셔도 돼요. 항상. 근데 그만큼 성공률이 꾸준히 있는 건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수술로 완치할 수 있나요?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수술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를 절제한다든지 뭔가를 뭐 파괴적인 수술은 다 실패거나 이제 불완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 자극, 그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뒷머리에 있는 피하에 흘러가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후두신경 자극기를 삽입하는 후두신경 자극술이 있을 수 있고 뇌신보 자극술이라고 해서 시상하부를 직접 자극하는 조금 이거는 뇌 수술이죠. 요런 두 가지 수술이 현재 이제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저편국의 신경근절 자극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 안쪽, 눈 아래쪽 이쪽에 있는 그 신경절에다가 삽입하는 수술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 기본적으로 시상하부가 정상 구조, 정상 기능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상 활성을 보였다가 스스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군발기가 지나가고 나서 정상화된 어떤 신경계를 굳이 뭘 건드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런 위험을 굳이 무릅쓸 필요는 원래는 별로 없으시고요. 만성 군발두통, 안 꺼지고 계속되는 사람, 정의상으로는 1년 중에 이제 9개월 이상만 이렇게 지속돼도 만성형리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 꺼지는 분들은 수술적으로 이제 이런 신경계를 조절해서 이 시상하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에 따른 이득과 위험과 비용, 유지기간, 불편함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드시 두통 전문가 결정하에서 시행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강의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했는데 원래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제가 질의응답을 많이 해야지 하고 많은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질의응답을 못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질의응답 하면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전달해 놓으면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질의응답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군발두통은 젊은 남성의 병일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이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가 진단 지연의 주요한 사유가 아니었나. 뭐 40대 여성이 이제 군발두통인데 이제 옛날 선생님한테 가면은 아니 여자한테 무슨 군발두통이야?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군발두통이야? 이런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분들이 극심한 두통이 오면은 군발두통 생각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젊은 남성분들한테도 실제로 유병률이 더 높은 거는 편두통이시긴 하고요. 젊은 남성에서만 발생하는 병은 절대 아니다. 여성한테도 분명히 진단되고 연령대도 소아부터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점점 더 잘 알수록 이제 여성의 진단율이 높아지고 진단 연령이 이제 다양해지는 게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런 추세가 잘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국내에 좀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나 좀 소아의 두통. 네.
저 요즘 레미제라블을 조금 읽으려고 시작하긴 했는데 진짜 어쨌든 그 소아의 두통은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진짜 더 진단 지원이 제일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두통, 이거 왜 이제까지 안 낫냐고 50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제 군발 두통은 가장 젊을 때 많고 남자에서 많은 건 많지만은 이제 그 병을 갖고 진단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죠. 아시아 군발 두통의 특징도 있으시죠? 보면은 선생님이 뭐 했던 건 선생님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죠. 예. 아,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뭐 기본적인 다름은 이제 요거는 연구의 한계점일 수도 있는데 서양에 비해서 남성 비율이 더 높고 이제 만성 군발 두통이 더 적게 보고되고 있고 좀 안절부절이 좀 덜하다. 조금 차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양권 환자들이 참을성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흡연도 많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성의 흡연율이 특히나 좀 아시아권이 적다 보니까는 남성비가 더 높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영향들에서 아시아 두통이 좀 덜 심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덜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덜 심하다가 다음 장에 그렇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게 저희 연구였는데 그냥 느꼈던 바들을 이제 다른 연구들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니까 조금 눈에 보였는데 서양에 비해서 이제 그래도 두통 발생 빈도가 적고 군발 재발 간격이 좀 넓은 편이더라. 동양권 연구에서는 이제 하루 한두 번 정도 두통이 오는 게 평균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유럽, 특히 북유럽 이런 데는 하루 평균이 막 4회 막 이렇게 되고 8번까지도 있으시니까 평균이 4회니까 진짜 훨씬 많으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군발기가 얼만큼 자주 오느냐. 이제 아시아권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그 미만.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평균이 1년에 2번이고 그 이상 2회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군발 두통이 조금 순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저희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치료 성적도 좋습니다. 치료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덜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꾸로 덜 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뭐 그냥 해도 넘어갈 거예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인 거라서 우리나라 군발 두통의 다른 아시아권에서의 군발 두통의 특징 뭐 글쎄요. 암만 해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여성 진단도 좀 잘 되고 발생 연령도 있고 만성화도 잘 파긴 하고 그런 거라 뭐 우리나라가 서구화일 건지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고 이 생활 습관 이건 한번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긴 병이냐 술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발두통 환자분들이 딱 군발기 되면 술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군발기 끝났나 싶으시면 이제 술을 한 잔 먹어보시고 또 아직 안 끝났네 하고 또 다시 끊으시는 분들 많이 봐서 그냥 이왕 끊으실 때 좀 길게 끊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고 군발 두통이 있고 나면 3개월 동안은 우선은 이제 마지막 두통이 3개월 동안은 군발기라고 생각하고 사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권고하시나요? 술에 대해서? 술은 뭐 너무 뭐 쥐약이다. 군발기에는 뭐 한 방울만 마셔봐도 뭐 경험을 하시니까 환자분들이. 그래서 술을 굳이 이제 그 유발인자를 뭐 안 하시면 좋겠죠. 다만 이제 술을 평생 끊으면은 다음 군발기가 안 온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막 이렇게 생활 습관을 막 힘들게 해놓고 막 나중에 1년 뒤에 올 때가 돼서 또 왔다 이러면 또 이제 섭섭하시니까. 다만 이제 제가 저 밑에 좀 썼지만 생활습관병은 아닌데 군발두통은 군발기에는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시상하부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혹시 이제 흡연에 의해서 좀 만성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만성 군발 두통 데이터에서도 조금 흡연자가 조금 더 나쁘다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끊는다고 군발 두통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안 끊으면 좀 더 나빠질 수는 있다라는 자료들이 있긴 하고. 그리고 저 완치자 연구 저희 재밌는 연구였는데 이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 왜 안 오시냐, 좋아져서 안 오냐, 아니면 치료에 실망해서 안 오냐 전화로 다 물어봤더니 이제 완치자들이 있는데요. 완치자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술, 담배 끊었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그 뒤로는 안 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희망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가끔 두통 환자분들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두통이 너무 환자분들을 괴롭히긴 하지만
고통을 계기로 이제 그러니까 환자분이 뭘 잘못해서 별도로 아픈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고 환자분 탓은 아닌데 환자분이 조금 더 잘 지내시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잘하시면 좀 두통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덕분에 뇌졸중도 덜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치매도 덜 올 수 있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어떨 땐 강아지, 애완강아지 막 산책시킨다고 건강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두통을 좀 덜 오게 보호하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제 말 안 되는 위안들을 그냥 부탁드려 보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군발두통 우리나라 외국은 아마 더 많아서 그렇겠죠. 이제 굉장히 병이 고혈압은 좀 많이 봐요. 환자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30, 40대 남자분들이 그 연령대 유병률에 비해서 고혈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고지혈증도 많이 있고 그러셔서 저는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고지혈증을 그냥 평상시에 보다가 군발기 때는 군발두통 치료해드리고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한 1년에 서너 번 보다가 군발기 때 자주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궤양이 많은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외국 데이터죠. 그렇죠? 네, 예. 협심증은 저도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트립탄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군발두통 환자 협심증을 많이 보진 않았고 뇌경색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주로 보는 건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뭐 다른 병 혹시 어떻게? 저도 그냥 저는 환자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뇌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시상하부가 잠깐 이상할 병 보였지만 얘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스스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건강한 분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이 연구는 조금 아마 외국에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수면무호흡증은 제법 있기는 해요. 근데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거라서 이제 그냥 복합적인 부분의 하나지 요거를 치료하면 군발두통이 사라진다라거나 이것이 군발두통의 원인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완치설 선생님 그렇군요.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완치설에 대해서는. 예. 이게 되게 왜인지 모르지만 50세 완치설이 있어요. 그래서 왜 50세가 됐는데 왜 안 낫느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항의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완치자 연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완치라는 게 정의가 있냐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은 이제 한 5년 정도 재발 안 하면은 완치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컨셉으로 연구를 했는데 저 그래프가 보시면 이제 시작점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바로 이제 그려드린 거고 왼쪽 시작점이 발병이고 회색에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 5년이 안 됐군요, 이분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진한 까만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이제 저 시점쯤 이제 완치된 것 같다. 예. 이제 마지막 군발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발병 나이도 되게 다양한 걸 좀 볼 수 있고, 물론 20대 전후로 조금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심지어 70대 전후까지 가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발병 나이도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까만 점들의 분포도 다양합니다. 물론 저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49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서 어떤 특정한 나이가 있는 건 아니다. 남성 호르몬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성분들도 쭉 있다 폐경되고 나면 편두통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남성분들이 좀 많은 병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은 테스토스테론 레벨 연구한 건 좀 낮은 걸로 거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보충해서 답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도 하나 나오긴 해서 질문 잠깐 한번 보고 선생님 넘어가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골라보시겠어요? 질문은 혹시는? 산소 발생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산소 발생기요? 산소 발생기가 대부분 렌탈이라서 비싼 거는 아닌데 이제 그거는 빌려 쓰는 거라서 빌려 쓰는 게 보험이 또 돼야 되면 될 텐데 보험이 현재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다가 군발두통 환자분들은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아픈 두통이고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군발두통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바퀴가 달려 있어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무거워서 하는 무게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기계에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상하부의 자극한 외부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띵동님이 이제 학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상하부라는 이제 어떤 외부 환경의 변동을 감지하는 이제 센터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이렇게 변화 자체가 변화라고 하는 항상성에서 변하는 거는 뭐든지 시상하부의 작은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날씨 변화, 기온 변화, 기압 변화, 뭐 온도, 습도 변화, 또 계절 변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고 또 어떤 뭐 불빛, 뭐 소리, 냄새 같은 어떤 감각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 안의 항상성 변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알코올 레벨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일종의 항상성 변화일 수도 있고 알코올이 들어감으로써 막 이렇게 수면의 어떤 패턴이 깨지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변화일 수 있고.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군발두통 생긴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해외 연수 가서 생겼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대 가서 생겼다. 뭔가 내 일생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발병하는 계기가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뇌 시상하부에 아마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맺은말로 가기는 하는데 선생님 크레민 가끔 쓰시는 거죠, 선생님은요? 저는 애용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사실 좀 저렴하고 좋은 약이라 네.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선생님. 네, 예. 맞습니다. 그냥 호주 두통학회에서 두통 마스터 스쿨이라고 이제 조금 전문가 과정을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 강의하신 선생님은 진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듣는 군발두통은 크래밍 매일 먹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을 정도예요. 네, 실제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약의 어떤 좋은 약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자주 계속 먹는 거를 권하기는 싫은 약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모든 약이 안 듣고 크래밍만 듣는 분이고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차라리 그때는 이제 수술 권하는 거죠. 호두신경 자극술 같은. 사실 군발 두통의 그래도 하나의 꿈이 군발기는 끝이 납니다가 하나의 그 희망을 갖고 의사도 약을 좀 여유 있게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군발기도 끝날 거고 언젠가는 군발 두통도 완해가 되셔서 완치가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제는 뭐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매짐 슬라이드네요. 예. 자, 그럼 제가 뭐 서로 번갈아가며 읽으면서 하나씩 마지막에 해볼까요? 어쨌든 가장 심한 통증일 수 있겠죠. 한국인의 군발 두통은 선생님이 한번 하시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인의 군발 두통은 이제 서양 데이터에 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심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군발 기간이 짧은 편이고 군발 빈도도 조금 적은 편이고 그 군발 기간 중에 치료 반응률도 높습니다. 자, 군발두통의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치료, 베라파밀, 리튬, 스테로이드, 수두신경 차단술, 엠길리티 치료가 있고요. 급성기 치료로는 산소, 트립탄, 에르고타민, 리도카인 스프레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발두통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근거 기반 치료법을 제공하는 두통 전문가와 꼭 상담받고 치료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대한두통학회 그리고 국제두통학회는 군발두통 한우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예.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뵙고요. 많이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